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니 더보기란 고정 댓글 혹은 1866-1009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도르트문트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또 리버풀전 바로 직전에 분위기를 올린 상태로 주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티가 전체적으로 저는 게임을 좀 쉽게 가져가는 그런 시간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전반전에 시티가 게임을 되게 편안하게 가져갔던 모먼트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도르트문트의 어떻게 보면 가져온 플랜 A가 시티 상대로 잘 통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도르트문트가 이런 식으로 라인을 되게 올린 상태에서 시티를 많이 압박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라인을 올린 상황에서는 이쪽의 간격이 저는 잘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좀 촘촘하게 간격이 형성되면서 시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도르트문트가 가운데 쪽의 간격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뭐 리그 차이를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 시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경험하던 그런 가운데서의 압박보다는 조금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포든 같은 선수가 이런 흔히 말하는 포켓 공간이라고 하죠, 이런 데서 공 잡고 돌아서는 능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여기서 간격이 조금만 벌어지거나 공간이 생기면 포든이 되게 잘 이용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쪽으로 패스가 너무 쉽게 들어간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티가 여기서 공 잡고 돌아서서 뭐 사이드 쪽에 대기하는 선수들한테 뿌려주는 그런 시퀀스는 상당히 빨랐거든요. 그리고 시티가 레인더스 코치가 오고 나서는 약간 다이렉트성 플레이도 되게 잘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이렇게 라인 올린 거에 비해서 간격 잘 안 맞췄던 거, 그리고 오늘 시티의 윙어들의 스피드가 좋기도 했고, 홀란드의 라인 침투라든지 오늘 라인더러스의 볼음방 같은 것도 좋아서 사실 이렇게 뒷공간이 쉽게 공략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르트문트가 들고 왔던 플랜 A는 뭐 생각은 알겠지만 그거에 대한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시티가 그런 것들을 되게 쉽게 공략할 수 있었다. 시티는 돌아서고 앞쪽으로 나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핵심은 요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라인 올린 것 치고 가운데서 압박이 제대로 맨투맨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시티 선수들이 또 돌아서는 개인 능력 이런 것도 좋고, 특히나 뭐 니코 곤잘레스 같은 선수가 지난 본머스전부터 폼이 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등진 상태로 이쪽 선택할지 이쪽 선택할지 방향 선택하는 그 선택지로 상대를 벗겨서 잘 돌아서는 능력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기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너무 쉽게 벗겨지면서 맨시티가 쉽게 경기를 가져간 느낌이 있었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필 포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필 포든이 처음 득점하는 과정에서도 라인더러스가 공을 줬고요. 그 공 잡고 돌아설 때 포든 치고 공간을 너무 많이 줬다. 그럼 포든은 그런 포켓 공간 잘 이용하고 돌아설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슈팅했을 때 그 슈팅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되게 빠르게 갖다 댔고, 또 그냥 슈팅이 아니라 땅볼 가마차기식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높이 찬 게 아니고 땅볼을 선택한 거 역시 너무 좋았다. 그리고 포든이 되게 좋았을 때 23-24 시즌에 맨시티가 리그 우승할 때 포든이 가져왔던 그런 장점들 중에 최고, 저는 그거는 포든의 중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포든이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런 중거리로 골 넣을 때도 꽤 많았고, 근데 이런 포든의 중거리가 살아난다고 하면 시티 입장에서는 옵션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너무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죠. 사실 시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득점이 홀란드한테 너무 몰려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포든의 중거리 슈팅이라는 옵션이 또 생기면 또 홀란드도 그것 때문에 수혜를 받는 일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포든이 이런 식으로 살아나 준 건 너무 땡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포든의 두 번째 골도 마찬가지로 포든이 잡고 잘 돌아선 다음에 파포스트 가마차기. 근데 그 첫 터치가 저는 항상 포든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든이 공 잡기 전에 자기 뒤쪽에 누가 있는지,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그 공의 결을 살린다고 해야 되나? 그 공이 굴러오는 거를 최대한 터치하지 않으면서
결을 살린 다음에 마지막까지 끌다가 터치를 한 번에 해버리는, 그러면서 그 터치로 벗겨버리는, 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돌아선 다음에 정확한 슈팅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포든이 포켓 공간을 잘 찾기 때문에 이름이 포든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포든의 중거리 슈팅 타이밍, 코스 이런 것들 너무 좋았고요. 포든은 뭐 최근에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올라와서 반대전환 능력도 오늘 경기에서는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돈나룸마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시티가 3대0 만들고 나서 저는 선수들의 집중력이 조금은 해이해진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초반에도 경기를 쉽게 풀고 또 점수차도 3대0이다 보니까 저는 뭐라 그래야 되지? 선수들이 약간은 쉽게 생각한 타이밍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티가 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대1 상황이 되는데 사실 3대1이 진짜 위험한 스코어예요. 엄청나게 위험한 스코어인데 거기서 이제 한 골 먹히면 3대2가 되고 3대2부터는 한 골 싸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 추가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골 넣으면 동점 게임이 되기 때문에 3대1이라는 스코어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어쨌든 간 거기서는 돈나룸마의 영향력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대1까지 만들어지기 이전에 돈나룸마가 계속해서 세이브를 해줬기 때문에 이 3대1이 완성되는 그 시간대가 점점 늦춰졌다. 그래서 돈나룸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시티가 이 초반의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실히 안정감이 틀리고 어쨌든 간 잘 막는 골키퍼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시티가 앞서갈 때 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에 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지난 시즌 이맘때 시티가 되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때 시티가 안 좋았던 이유가 사실 뭐 선제골을 넣는 게임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되게 쉽게 따라잡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골키퍼가 바뀌다 보니까 단단하게 버티는 그런 느낌들이 시티가 있고 또 수비진도 이런 골키퍼가 있다 보니까 또 뭐 막는 거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책임질 부분만 책임지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슈팅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중요한 각만 몸으로 막아주고 뭐 니어포스트라든지 그런 거는 골키퍼한테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골키퍼한테 신뢰성이 생기면. 그래서 이 돈나룸마의 존재도 저는 시티에서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티한테는 사실 홀란드가 아닌 선수가 득점을 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뉴스라고 느껴지고요. 오늘 시티 전체적인 선수들의 컨디션이 되게 좋았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2선에서의 선수들의 컨디션이 올라와 있다는 게 저는 리버풀과의 게임에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포드는 당연히 얘기할 필요도 없고 라인더로스도 제가 봤을 때는 공간이 좀 있을 때 이 뽀른반 할 때 스피드가 나오는 스타일이라서 오늘 라인더로스도 앞쪽으로 뽑아주는 패스 나쁘지 않았고요. 도쿠는 제가 봤을 때는 순간 속도가 진짜 미친 선수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윙어 중에 가장 속도 변화가 심한 선수가 아닐까. 이 최저점과 최고점의 그 속도 변화 차이가 너무 심해서 수비수들이 상당히 대처하기 힘들고 도쿠는 사실 윙어 할 몸이 아닌데 윙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단단하고 묵직하고 뭐 요런 느낌인데 그 스피드가 나온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쿠는 그렇고 사비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저는 오늘 사비뉴 초반에는 좋았거든요. 제치는 것도 그렇고 볼 운반하는 속도도 빠르고 뭐 여러 가지 괜찮긴 했는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사비뉴는 공을 너무 끝까지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저는 사비뉴 스스로가 자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앞으로 가다가 동료를 이용하거나 뭐 패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사비뉴가 더 위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공 가지고 쭉 끝까지 가면은 사실 수비수 입장에서는 너무 대응하기 쉬워지는 그런 영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비뉴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간결성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셰르키도 후반전에 들어와서 득점을 했는데 셰르키는 확실히 이 양발이라는 게 진짜 좋은 메리트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왼발로 공을 잡아놓고 전환 패스는 또 오른발로 깔끔하게 하고 진짜 양발이다 보니까 슈팅
슈팅각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사기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후반전에 상대 집중력 떨어졌을 때, 뭐 간격이 벌어졌을 때, 그때 득점을 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셰르키는 본머스전에 어시스트 했던 그런 분위기까지 잘 가져가면서 리버풀전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티가 리버풀이 레알 마드리드 잡으면서 분위기 올린 상태에서 이제 본인들도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또 시티도 도르트문트 상대로 대승하면서 상당히 기분 좋게 주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티가 챔스에서 지금까지 만났던 팀이 나폴리, 모나코, 비아레알, 도르트문트, 결코 이름값들이 모자란 팀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3승 1무를 해서 시티가 16강 직행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시티가 그 배정받은 8개의 게임이 그렇게 난이도가 쉽진 않아요. 남은 4게임이 레버쿠젠, 레알 마드리드, 보데글림트, 갈라타사라인데,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와의 게임에서 잘 넘기기만 하면 보데, 갈라타사라이 이렇게 2연전 잘 치르면 지금 승점 관리 되게 잘 해놨기 때문에 16강 직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